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론 강사 이철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신통일한국론 중에서 남북 평화통일의 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크게 나누면 평화의 본질, 남남 갈등, 공산주의와 평화통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평화를 위해서 창설된 기구를 먼저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주창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발생됨에 따라서 국제연맹은 그 존재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F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평화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타이틀을 살펴보면 세계종교회의는 85년 미국 뉴저지에서 세계 85개국 750여 명이 참석해서 국제연합 갱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인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세계평화종교연합은 1991년 종교권 대표들이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34개국이 모여서 2,000여 명이 종교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연합은 정치권을 대표하고 그리고 2000년 유엔 본부에서 국제연합의 갱신과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 가치를 대변하는 종교인들이 모인 아벨 유엔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되었는데 종교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이 연합해서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기구로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4개국에 2,000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UPF 창설자인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엔이 진정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엔과 함께 아벨 유엔을 창설해서 상하 양원제로 운영해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창하셨습니다. 이 천주평화연합의 비전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의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과 신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한도 평화통일을 주창하고 있고 북한도 평화를 내세우지만 진정한 평화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평화의 본질, 즉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론에서 주창하는 평화의 본질은 심정주의입니다. 이 심정은 하늘을 중심한 부모의 마음을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뿌리로서 평화 본질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 하늘 부모님이 평화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몸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부부의 평화, 가정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계급성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평화 본질주의는 폭력을 거부하는 타주의, 즉 남을 위해서 사는 주의가 실행될 때 본질적인 평화세계가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73년도에 고려 연방제를 주창하고 이정부 이체제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고려 민주연방 창립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국가연합이 이정부 이체제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김대중,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해서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연합은 영토의 안정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공동체로서 두 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해서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로서 한민족,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남한에 이런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 철수 이후에 남북한의 군대를 각기 10만 이하로 감군하자.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일조약 등 남조선의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이 조약 협정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통일 방안들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이 제안한 통일 방안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3단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를 회복해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안을 확정하고 공표하자. 그래서 통일헌법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노태우 대통령도 자주 평화 민주 원칙 아래 공존 공영 남북연합 단일민족국가를 만들자라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북한 지도자와 만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북한 통일 방안과 좀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남북 간의 비핵화가 공동이 선언이 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해서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문재인, 김정은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들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12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제2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했고, 그리고 하노이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했고 미군의 유해 송환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은 부분적 핵시설을 파기하고 계속해서 핵무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진정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갈 수 있는 제3의 길은 없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북한의 통일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고 3대 대를 이어서 이 적화 전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남한 정부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상황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이 정말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도자의 가치관, 이념에 따라서 이 정권이 보수, 진보, 좌우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남쪽에서의 남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간의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간에 정말 서로가 그것을 필요와 가능하게 할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적국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남 갈등으로 분열된 의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것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통일 가치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사회적 단계를 강화할 때
남남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987년 5월 15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을 중심으로만이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남북통일국민연합은 국제성공연합의 기반을 남북통일운동에 접목해서 범국민 통일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참사랑과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많은 통일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운동 천만인 그 기대에 그리고 피스로드 통일대당정 등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통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참 주석을 만나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인간 중심의 주체사상으로는 절대 남북한이 통일될 수가 없다고 설파를 냈습니다. 이 회담은 참으로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회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유일의 공산 독재자와 세계적으로 반공을 꼭 싫어하는 성공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북한 흥남시 마전 주석공간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이후에 실행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었고 실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이 되었고 핵사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선명 김일성 주석의 회담 가운데 두 지도자의 주요 합의사항 4가지입니다. 첫째가 한반도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결합은 노랭자부터 실시한다.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공화국 북한은 순리적인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이다. 공화국은 해외 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북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며 군수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사업에 통일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공화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을 토론 결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 가운데 문선명 총재는 김다른 부총리와 윤기복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평소의 신념인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에 대해서 설파하고 남북통일 방안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이후에 문 총재의 이 연설 전문이 김 주석의 지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란 이 글자가 노동신문에 46년 만에 처음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참으로 배포가 큰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적, 무신론자의 지구상의 유일한 독재자 김일성을 어떻게 보면 성공사상으로 참 비평했던 큰 지도자에게 이렇게 호혜를 베풀면서 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문김 회담에 남북 평화 교류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력이 아닌 참사랑으로 하나님주의에 기반하여 계급투쟁을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주의를 기조로 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순수한 통일운동으로 평화적 남북 통일의 길을 합의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문 총재와의 합의문을 대성적으로 이행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이 햇볕 정책과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남북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 총재하고 상의하라고 하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참 김대중, 김일성, 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으로 4.27 남북 공동선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서 앞으로 남북 청년 학생 통일 세미나를 비롯해서 피서급에까지 다양한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역할을 했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가 진행이 되고 평화적인 교류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연행묵 총리가 바로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불가침 및 상호교류 협력 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국제 핵사찰 또한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 사업이나 평화자동차 사업, 보통항 호텔 하병 경영 등 다양한 경제협력도 이루어지고 저 브라질의 문 총재님의 국제적인 축구단 소르카바 축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역사적인 국제 축구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 리틀 엔젤스도 북한에 가고 서로가 답방 형식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참 어린 천사들이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민간 교류가 김주석과 문 총재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장성한 아들들이 2년 동안 또는 옛날엔 3년 동안 38선을 지켰습니다마는 이 대무제트는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분단의 상징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 장벽이 하루속히 허물어지고 우리 모든 국민이 소통하고 오고 가고 일가친치가 왕래할 수 있는 평화의 지대로서 앞으로 남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통일이 된다면 이 대무제트는 앞으로 전 세계의 생태공원이 되고 평화공원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세계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평화의 공원으로서의 교육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6년 4월 1일 남북 통일 방안을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세 중립국이 아니라 영세 평화국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들을 해봐라. 서유서를 봐라. 유럽에서 강대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영세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강소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 나라가 얼마나 용단을 잘 내렸느냐. 동북아 신냉전, 특히 북한 핵,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국방비를 늘려서 군사력을 무모하게 확장하지 말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황사부터 막아야 된다고.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상호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야만이 남북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다. 적대적 관계 속에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영세 중립국을 이루어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입니다. 대표적 모델 중립국으로 위에 열거한 나라들이 있지만 한학자 총재님이 제시하시는 영세 평화국의 모델은 스위스도 아니고 천일국적 하늘을 부모로 섬기는 나라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세 평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대한 국방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된 민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앞날에 통일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지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이 앞서가는 G1이라면 신통일한국의 미래는 적어도 국민소득이 7만 8천 불이 넘어가는 코리아가 G2가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는 통일은 태산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음은 남남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지금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북 정책을 놓고도 정치인들끼리 갈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생산 현장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념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내전 수준의 이상 갈등을 우린 정치권을 놓고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인님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의 복지 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도 참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앞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데모하는 장송곡이 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참 그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성상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신통일한국론에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중심 삼은, 심정을 중심 삼은 이 참사랑의 가치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양성과 음성의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수수작용하게 될 때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발전해 갑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서로 상대를 적대시하고 개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정말 상대를 나처럼 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화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이 본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성성상의 원리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는 지금까지는 적대적 관계로서 다투어 왔지만 적대적 상반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할 상생관계로서, 이성성상의 관계로서 서로가 존중을 할 때 발전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변정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정반합을 주장하면서 투쟁과 전쟁을 통해서만이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통일한국론에서는 인류 역사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한 이 선악투쟁사이며 타락으로 갈등하는 인류가 참사랑의 본성을 되찾고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 부모의 심정으로만이 좌우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고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과 이념 대립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두익 사상을 중심 삼고 이념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가 입은 상처를 회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민족이요 한 핏줄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한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 가족 개념이 들어갈 때만이 서로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고 종교도 있지만 남남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성은 영성을 지향합니다. 영성의 핵심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와 인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군의 사역을 실천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주의이며, 하나님주의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와 진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양자를 아울러 통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가 정말 비적대적으로 공존의 길로 간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갈등 또한 건전한 방향으로 기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보수와 진보는 내가 아니면 네가 죽어야 한다는 이 의식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소통과 통합의 길을 위해서는 양 진영이 만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합리적인 이념을 토유하고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 서로가 적절하게 상호 견제도 하지만 옳고 긍정적인 면을 놓고서는 대성적으로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앞에서 여러 대통령들도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에서도 통일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지만 만약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 때가 온다면 반드시 38선이 허물어지고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총선거를 통해서 1인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남북 총선거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남한에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단일민족 공동체를 주창하면서 고려민주 연합을 창립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대한민국을 반드시 적화가 아니라면 흡수 통일할 의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거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북한에서는 1인 지도 체제하에서 독재 정권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겠지만 우리 남한 땅에는 이 지방의회의 선량 한 명을 뽑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 참 지도자들이 나와서 선거에 나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북한보다 더한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지도자를 배출해낼 때 북한을 이길 수 있고 통일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휴전선이 열리게 되면 북한에서 지금까지도 간첩을 보내고 살인과 테러를 서슴지 않는 북한에서 인간의 생명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하는 그런 집단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선거 공작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북 총선거를 대비해서 먼저 국민 대중의 의식 교육과 국민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정치인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국민 통일운동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념에 바탕을 한 통일운동을 대성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악독한 독재 체제 하에 우리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피해 숙청을 합리화하고 1인 독재를 강화하면서 세워진 이론입니다. 이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4대 지도적 원칙을 보면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립. 주체 사상의 철학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다. 이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우리가 대자보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북측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인민대중 역사발전의 원리다.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고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 인민대중은 역사와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혁해서 모두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했는데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일성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수령 영도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의 서문을 보면 우리 조국을 불패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으로 열어놓으셨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민중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야 된다.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북한 헌법에서부터 사람 중심의 사회, 근로인민대중을 위하는 사회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다. 그런데 수령이 역사의 주체고 당은 중추신경이다. 인민대중은 사지백체다. 이 가운데 수령만이 주체다. 수령은 주체 중의 주체다. 북한에서 이렇게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를 이렇게 거창하게 창조성, 의식성, 자주성을 가진 인민대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주체사상에는 고유한 본체론, 즉 하나님주의, 본체론이 없습니다. 본체론이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인민대중,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파를 해놨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철학 원리,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하는 사회역사 원리를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역사로서 이렇게 구원섭리로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인민대중은 역사와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혁시킨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계급의식 혁명 투쟁을 통해서만이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 영도들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은 주체 중의 주체고 사회역사 원리로서 인민대중 노동자 계급은 역사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은 독재자 김일성 위주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격적 가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합니다.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자주성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이룬다. 사회정치적 생명, 이것이 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당을 통해서 수령과 혈연적인 연계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지니게 된다. 당과 연계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가차없이 희생되는 유물론적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 불쌍한 주민들입니다. 공민종교 주체사상, 북한의 지금 주체사상은 소련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지금 세계 종교가 10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구가 1,900만이에요. 1,900만. 인간은 가장 발달한 물질적인 존귀한 고귀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가질 때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은 북한의 당 규정과 김일성에 의한 주체사상에 입각할 때 사람의 생명이 영생할 수 있다. 오직 영생의 부여자 김일성에게만이 영생의 부여자 어버이 수령은 민족의 시조요 신적 존재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김일성 수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 삼고
이 공민종교 주체사회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정말 이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져야 할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나라에 1991년 12월 6일 문 총재님은 함흥 마석 주성공간에서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은 망한다.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수십 년 만에 나를 죽이려던 김일성이를 찾아가서 내가 고향 방문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야만이 북한이 살고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정말 김일성 주석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가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없는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 북한 땅을 밟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리고 문 총재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일성은 그 사람 배포 한번 큰 사람이구만, 내가 반드시 한번 만나봐야 됐다고 해가지고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독대를 했던 그야말로 두 분 다 걸출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은 허울만 좋지 거짓이고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3대 주체사상, 즉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진실한 부모로서 사랑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참스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대신해서 학교에 자녀를 맡기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 자녀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심성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겠습니까? 또 사회에서는 회사의 사장님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원을 살피고 사원들은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 일을 도우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데모가 어찌 일어날 수 있고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가치관이야말로 이 사회가 진정한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이 역사의 주체요, 주체 중의 주체가 대중의 인민이고 그 가장 우두머리는 김일성인데 정말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민대중이라고 하면서 오직 모든 권한은 수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수령의 정책에 위반되는 모든 인민대중은 가차없이 생명을 희생당하는 기가 막힌 독재 정권 하에서 지금 현재 북한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주의, 하늘을 중심 삼은 공의주의,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면서 모든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이 역사의 주체요, 주체 중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고 주체 중의 주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고 민족의 수원가제를 매일같이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사상의 잘못을 북한에도 제대로 알려야 되지만 남남 갈등,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 이 남쪽에서 모든 백성이 보수도 진보를 아우르는 하늘을 부모로 섬기는 3대 주체사상,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사상만이 남남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